박 선생님은 67세, 오전 7시 30분, 혈당은 괜찮다는데 허리띠는 점점 조여집니다. 운동도 하고 밥도 줄였는데 왜일까요? 패찬스는 답을 호르몬에서 찾습니다. 칼로리 계산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배의 비밀, 바로 설탕 속 과당이 간을 흔들고 인슐린과 렙틴 신호를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오늘 시리얼 한 그릇과 주스 한 잔이 어떻게 지방간과 배고픔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되돌리는 방법까지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최 어르신은 72세,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을 들었습니다. 억울했죠. 그런데 식사 기록을 보니 낮엔 저지방 요거트와 에너지바, 저녁엔 과일 주스가 매일. 러스티그 박사는 과당이 알코올처럼 간으로 직행해 지방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술잔 대신 달콤한 컵이 간을 피곤하게 만든 셈이죠.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단맛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덜 먹고 더 움직여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Fat Chance의 핵심은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특히 인슐린과 렙틴입니다. 설탕이 어떻게 배고픔 스위치를 고장내는지, 주방에서 당장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실전 지침을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 실천표, 외식 명절 전략, 손주와 함께하는 단맛 줄이기 팁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배가 줄고 기운이 돌아오는 길 지금 시작합니다. 먹은 만큼만 줄이면 된다는 말, 왜 안 통할까요? 러스티그 박사는 같은 100칼로리라도 몸의 반응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과당 100칼로리는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파이버 많은 채소 100칼로리는 장을 살리며 포만을 줍니다. 즉 숫자 합계보다 호르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칼로리 계산기 대신 음식의 정체를 보셔야 합니다. 가공, 단맛, 파이버 유무가 오늘의 핵심 기준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일 뿐 아니라 저장 신호입니다. 잦은 단맛과 간식이 인슐린을 자주 올리면 지방은 잠그고 연료 탱크는 잠시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이를 인슐린 저항성으로 설명하죠. 같은 식사도 인슐린이 높으면 살로 가기 쉽습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인슐린을 자주 자극하는 단맛 정제 가루를 줄이고 파이버 단백질을 먼저 먹는 식사 순서를 잡는 것입니다. 과당은 설탕과 고과단 곡수수 시럽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되어 넘치면 지방으로 바뀝니다. 음료처럼 빠르게 들어올 땐 더 위험하죠. 러스티그 박사는 사이다 한 캔이 간에 지방 만들기 공장을 켜는 스위치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참고로 설탕과 고과단 곡수수 시럽은 나쁨의 정도가 비슷합니다. 이름보다 양과 형태가 문제입니다. 지방세포는 그만 먹어도 돼요라는 렙틴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생기면 뇌가 이 소리를 못 듣습니다. 배가 가득한데도 허기 같은 공복감이 밀려오죠. 러스티그 박사는 이를 렙틴 저항성으로 설명합니다. 해결은 단맛과 가공식품을 줄여 염증과 인슐린을 낮추고 파이버를 늘려 뇌가 다시 신호를 듣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단맛은 도파민 보상 회로를 톡톡 건드립니다. 자주 자극되면은 같은 만족을 위해 더 많은 단맛을 찾게 되죠. 러스티그 박사는 원하는 것 쾌락과 필요한 것 포만 이 분리될 때 과식이 벌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배는 찾는데도 디저트를 찾는 일이 생깁니다. 해법은 단맛 빈도를 낮추고 단백질과 지방, 파이버로 식사를 만족하게 만들어 간식 신호를 줄이는 것입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해독제는 파이버라고 강조합니다. 파이버는 당 흡수를 늦춰 혈당과 인슐린 급등을 막고 장내 미생물을 먹여 포만, 호르몬을 돕습니다. 자연식에는 파이버가 함께 있지만 가공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거됩니다. 파이버가 빠지면 같은 설탕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흡수됩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통째인 채소, 콩, 통곡물,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공식품 회사는 오래 보관되고 빨리 먹히고 달콤해야 팔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파이버를 빼고 설탕을 넣습니다. 씹을 필요 없이 훅 넘어가게 만들면은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죠. 러스티그 박사는 뭐 이런 식품 환경이 개인의 의지를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보기 목록과 주방, 서랍부터 차분히 손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평소 아침, 시리얼 한 그릇, 저지방 우유, 오렌지 주스. 듣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파이버는 적고 당은 높습니다. 혈당과 인슐린이 급등하면 3시간 뒤 출출함이 몰려오죠. 대신 삶은 달걀, 견과, 채소를 곁들인 따뜻한 국 또는 통곡물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올려보세요. 포만감이 오래가고 오전에 과자가 사라집니다. 아침의 선택이 하루의 호르몬을 결정합니다. 커피를 시키며 시나몬 롤을 한 입만 곁들인 날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라떼에 시럽이 더해지면 액체 과당이 간으로 직행하죠. 러스티그 박사는 음료 속 설탕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카페에서는 블랙커피나 무가당 라떼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곁들은 간식 대신 치즈 큐브나 삶은 달걀로 단백질을 더해보세요. 작은 선택이 오후에 졸음과 출출함을 바꿉니다. 밤 11시 TV 앞에서 집어든 크래커 몇 조각, 늦은 간식은 인슐린을 살짝 올려 지방 연소를 멈추게 하고 깊은 잠도 방해합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수면 부족이 다음날 단맛 갈망을 키운다고 말하죠. 저녁은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엔 칼로리 있는 간식을 피하세요. 이따금 허기가 오면 허브티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내일 아침 배고픔이 달라집니다. 걱정이 많은 날 달콤한 게 더 당기시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스트레스가 먹는 양과 무관하게 대사를 바꾼다고 설명합니다. 해결은 완벽한 식단보다 호흡과 걷기, 햇빛 같은 작은 회복 습관입니다. 식사 땐 천천히 10분만 더 씹고 식후에 가볍게 걸어보세요. 호르몬이 진정되면은 선택도 쉬워집니다. 김 여사님은 69세 복부 초음파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들었습니다. 체중은 많이 늘지 않았는데요. 낮에는 과일 주스, 저녁엔 달짝한 소스의 찌개, 간식으론 크래커, 러스티그 박사의 설명대로 액체 과당과 가공식품이 간에서 지방을 키워왔던 겁니다. 다행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맛을 줄이고 파이버를 늘리면 몇 달 사이 간 수치와 허리가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당 과다와 인슐린 저항성은 중성지방 상승, HDL 저하, 요산 증가, 간효소, ALT 상승으로 드러납니다. 체중 변화가 적어도 수치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특히 중성지방 HDL 비율을 주목하라고 권합니다. 다음 검진 때 이 4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수치가 이야기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돌리면은 수치도 따라옵니다. 혈압이 오르면 소금만 줄이셨나요? 러스티그 박사는 설탕, 특히 과당이 요산을 올려 혈관 기능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으로 신장의 염분 배출을 막아 혈압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소금만 탓하면 반쪽 해법입니다. 단맛을 줄이고 파이버와 칼륨 풍부한 채소를 늘리면 혈압이 부드럽게 내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의 열쇠 중 하나가 단맛입니다.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오르는 전당뇨 단계에서 방향을 바꾸면 많은 분이 약 없이도 회복합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음료 속 설탕 제거, 식사 전 파이버 먼저, 정제가루 줄이기를 첫 처방처럼 제시합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허리둘레와 식후 졸림,
간식 생각의 변화가 먼저 옵니다. 작지만 꾸준한 선택이 췌장과 간을 지켜 당뇨의 길목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단맛이 잦으면 염증과 인슐린 저항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대사 건강이 기억력과 기분에도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파이버를 늘리고 수면을 회복한 뒤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시니어에게선 특히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이 어지럼, 피로, 집중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단맛 줄이기는 몸무게뿐 아니라 머리를 위한 투자입니다. 첫 주의 목표는 음료 속 설탕 제로입니다. 탄산 과일 주스, 가당 커피차를 물, 탄산수, 무가당 차로 바꾸세요. 하루 물 6, 8잔을 나눠 마시되 식사 중 과음은 피하고 식후에 조금씩 달달함이 그립다면 레몬 조각이나 계피를 활용하세요. 러스티그 박사는 마시는 과당만 끊어도 간에 여유가 생긴다고 강조합니다. 배가 먼저 반응할 겁니다. 아침 식탁에 파이버를 먼저 올리세요. 샐러드 한 접시, 김치와 나물, 삶은 달걀과 두부, 통곡물, 토스트 반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씻고 천천히 삼키세요. 그러면 인슐린이 부드럽게 오르고 오전 간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식사의 순서가 호르몬을 바꾼다고 강조합니다. 파이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아침부터 연습해 봅시다. 라벨의 당육을 4로 나누면 티스푼 개수입니다. 12기면 3티스푼. 러스티그 박사는 성인은 하루 25바퀴리 이하를 권합니다. 저지방 표시가 달콤함으로 보완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성분표에 시럽, 농축, 말토덱스트린 같은 단어가 많다면 조용한 단맛 폭탄일 수 있습니다. 라벨은 작은 돋보기입니다. 숫자보다 재료 순서를 먼저 보세요. 복잡한 레시피보다 재료가 보이는 집밥이 답입니다. 생선 굽고 데친 채소에 참기름 한 방울, 두부와 김치, 현미 반 공기, 단마지 소스 대신 간장, 식초, 고추, 마늘로 맛을 냅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진짜 음식이 포만과 만족을 함께 준다고 말합니다. 칼로리 계산 대신 접시에 색을 채우세요. 초록, 빨강, 하얀, 갈색이 보이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하루 파이버 25 4습글 목표로 하되 천천히 늘리세요. 채소 2접시, 콩 반 컵, 통곡물 소량, 견과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가스가 찰 수 있지만 장이 살아난 신호입니다. 물을 함께 마시면 편해집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파이버가 설탕의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라고 강조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엔진이 안전합니다. 운동은 체중을 크게 줄이진 못해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운동은 건강을 위해 감량은 식단으로라 말합니다. 무릎이 걱정되면은 짧은 걷기와 의자 스쿼트, 계단 한층 오르기부터 식후 10분 걷기는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합니다. 꾸준히 움직이면은 잠이 깊어지고 다음날 단맛 생각이 줄어듭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인슐린 저항과 단맛 갈망이 커집니다. 저녁은 6시 전후로 당기고 취침 전 화면 노출을 줄여보세요. 박 선생님은 저녁을 6시로 옮기고 일곱 시간 자면서 야식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러스티그 박사의 조언처럼 호르몬은 잠에서 회복합니다. 오늘 밤 내일의 식욕을 준비하세요. 가정의 식탁은 팀입니다. 손주 간식 바꾸기, 가족 외식 메뉴 고르기, 주방에 설탕 없는 구역 만들기. 러스티그 박사는 환경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음식이 바뀌면 의지가 덜 필요합니다. 한 주에 한 번은 함께 장보며 라벨을 읽어보세요. 서로의 선택을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과일은 통째로 드세요. 과일 주스나 스무디는 파이버가 없어 과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성인에게 과일 2, 3호에 당뇨가 있으면 식사와 함께 1, 2회 정도를 권합니다. 사과를 고를 땐 껍질째 씹고 단맛 강한 과일은 소량을 견과와 함께 포만과 혈당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가 답일까요? 러스티그 박사는 인공 감미료가 도파민 회로를 자극해 단맛 기대를 높이고
일부에선 인슐린 반응과 장내 미생물 변화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맛을 대체하기보다 빈도를 낮추는 것이 해법입니다. 물, 무가당 차, 가끔 탄산수로 입맛을 조정해 보세요. 혀는 2주면 변합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과당이 간에서 알코올과 유사한 경로로 대사되고 지방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차이는 취하지 않을 뿐이라는 점. 그래서 덜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매일 과하게 들어오기 쉽습니다. 음료, 시럽, 디저트가 간을 피곤하게 하는 이유죠. 술을 줄이듯 단맛 빈도를 줄이면 간이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식당에선 달큰한 소스와 튀김, 흰빵을 조심하세요. 먼저 샐러드나 나물, 단백질을 주문하고 소스는 반만, 밥은 소량으로,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러스티그 박사는 한 입, 먼저 파이버 원칙을 어디서든 적용하라 말합니다. 디저트는 가끔 음식으로 나누어 먹기, 외식도 환경을 살짝 바꾸면 충분히 안전해집니다. 명절 상차림은 달고 기름집니다. 반전은 순서에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전과 떡은 뒤에, 디저트는 과일을 통째로, 케이크는 작은 조각을 천천히. 러스티그 박사는 가끔 음식을 즐기되 자주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음 끼니를 가볍게 물을 충분히 산책으로 마무리하면 다음 날이 달라집니다. 체중계가 꿈쩍 안 해도 허리둘레와 오핏이 먼저 변합니다. 복부지방은 인슐린 저항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허리키 비율을 지표로 보라고 권합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옷으로 허리를 재보세요. 몸의 방향이 바뀌는 첫 신호는 숫자보다 느낌과 허리입니다. 이감 3주가 지나면 체중이 멈추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렙틴과 도파민, 장내 미생물이 새 리듬을 찾는 중입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이 시기에 단맛을 다시 늘리면 원위치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물과 파이버, 잠을 지키며 한 주만 더 버텨보세요. 갑자기 간식 생각이 줄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단맛을 줄인 지 2주가 지나면 예전엔 밍밍하던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토마토의 단맛, 견과의 고소함, 채소의 향이 살아나죠. 러스티그 박사는 미각 재설정이 유지의 비밀이라 말합니다. 이때 다시 달콤함을 높이면 혀가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한 끼 단맛 없이도 만족스러운 접시를 만들어 보세요. 갑자기 달콤한 게 당길 때는 파이버 플러스 단백질 조합을 꺼내세요. 사과 한 개에 땅콩 버터 작은 숟갈, 그릭 요거트에 견과 몇 알 삶은 달걀과 오이. 러스티그 박사는 배고픔을 막기보다 다스리기를 권합니다. 응급 간식은 작고 느리게, 의자는 떠나 잠깐 걷고 물을 마시면 파도가 잦아듭니다. 커피는 블랙 또는 우유만, 시럽은 빼세요. 차는 무가당으로, 허브티를 활용하세요. 우유는 한 컵을 식사와 함께, 라떼는 간식 대신 식사로. 러스티그 박사는 액체 칼로리가 배고픔을 누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실 땐 느리게, 입에 머금고 향을 먼저 즐기면은 만족이 커집니다. 발가락이 꺼라라지 욱신거리셨나요? 과당은 요산을 올려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설탕이 혈압과 통풍 모두에 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단맛을 줄이고 물을 늘리면 통풍 발작 간격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류만 탓하던 식탁에 단맛 점검을 추가해 보세요. 우리 장엔 미생물 동반자가 살고 있습니다. 파이버는 그들의 식사이자 우리가 받는 포만과 염증 완화의 씨앗입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가공식품이 미생물 다양성을 줄인다고 지적합니다. 처음 파이버를 늘릴 땐 가스가 생기지만 곧 편안해집니다. 김치, 된장, 제철 채소와 콩으로 장을 살려보세요. 단맛은 입에서도 문제를 만듭니다. 자주 달면 입속 세균이 산을 만들어 치아와 잇몸을 해칩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치아 건강이 대사 건강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단맛 빈도를 낮추고 먹은 뒤 물로 헹구기, 자기 전 양치와
치실을 습관화하세요. 입이 편해야 식탁도 편해집니다. 메트포르민, 인슐린, 스타틴 등 약물은 각각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식단을 바꾸면은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생활 습관이 약을 대체하기도 함께 시너지를 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은 식단 변경 전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한국 식탁은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김치와 나물, 콩나물국, 생선조림, 다시마와 미역, 통곡, 잡곡밥, 단, 설탕 많은 양념과 달콤한 음료만 줄이면 됩니다. 러스티그 박사의 원칙을 한식에 입히면은 덜 달고 더 씹는 밥상이 됩니다. 입에 맞고 오래가는 해법이 최고의 약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제철 채소, 냉동 채소와 과일, 말린 콩, 통조림 생선, 기름, 소금 확인, 통곡물은 경제적입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가공 간식보다 원재료가 만족과 포만을 준다고 말합니다. 장보기 목록을 정해두고 배고플 때 장을 보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갑과 허리가 함께 가벼워집니다. 손주가 집에 오면 과자부터 찾나요? 오늘은 과일 꼬치와 요거트, 오이 스틱과 치즈로 바꿔보세요. 러스티그 박사는 아이들의 혀도 2주면 변한다고 말합니다. 달콤함은 가끔이라는 규칙을 놀이처럼 알려주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식탁이 손주의 미래 건강을 바꿉니다. 달콤한 소스, 시리얼, 과자, 설탕 든 요거트가 팬트리에 있으면 매번 결심을 해야 합니다. 러스티그 박사는 환경을 먼저 바꾸라 말합니다. 오늘은 팬트리에서 달콤한 것들을 빼고 대신 견과, 해조류 간식, 통조림 콩, 통곡 크래커를 두세요. 눈앞에 선택이 달라지면 의지는 덜 필요합니다. 월 1, 아침은 7시 30분 파이버 먼저, 점심은 12시 30분 단백질 중심, 저녁은 6시 전후 가볍게, 식후 10분 걷기, 물은 오전, 오후 나누어 마시기, 라벨 읽기 연습은 장 보는 날, 간식은 응급 키트로 대체. 러스티그 박사의 원칙을 시간표로 적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벽에 붙여 함께 지켜보세요. 8주가 지나자 박 선생님은 허리 둘레가 40mm 줄고 오후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물과 파이버, 단맛 줄이기, 저녁 시간 조정만으로도 간 수치가 호전되고 아침 공복감이 잦아들었습니다. 러스티그 박사가 말한 대로 호르몬의 방향이 바뀌니 몸이 따라온 것입니다. 체중계보다 옷과 기분이 먼저 웃었습니다. 첫째, 마시는 설탕을 끊는다. 둘째, 파이버를 먼저 먹는다. 셋째, 집밥과 수면으로 호르몬을 회복한다. 러스티그 박사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칼로리보다 호르몬, 숫자보다 재료, 의지보다 환경.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배와 간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 장보기부터 바꿔보세요. 케첩, 드레싱, 불고기 양념, 심지어 종합 비타민 젤리에도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기침 시럽과 이온 음료도 조심하세요. 러스티그 박사는 라벨 읽기가 결국 습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방과 상비약 서랍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일 식탁이 훨씬 쉬워집니다. Fat Chance가 알려준 건 단순했습니다. 설탕이 간과 호르몬을 흔들고 파이버와 자미를 되돌린다는 사실. 오늘 마시는 설탕을 끊고 파이버부터 드시고 저녁을 당겨보세요.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실천 영상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끼가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지금 시작해 보시겠어요?